합격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양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45 근태문화 1입니다. 여기는 성리학의 상대와 호랑논쟁, 그다음 양명학, 강화학파, 그리고 실학자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학자죠, 여러분. 이거 제가 기본 수업할 때 보통 2번에 끊어서 합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이건 2번에 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 20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이거 듣기 바랍니다. 20분 무조건 넘을 것 같습니다. 양이요 많습니다. 제가 그냥 봐도 보통 한 장인데 여기는 보통 2장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쪽으로 제가 끊도록 하죠. 근태문화 1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45 성리학의 절대화, 교조화입니다. 절대화는 종교화죠, 여러분. 교조화.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물 취지와 선지 후행을 연구하죠. 성리학의 절대화는 서인이 주장했습니다.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죠. 개혁 실천적 측면이 약화됩니다. 즉 조선 초에 있었던 정도전이 주장했던 개혁적이고 실천적 측면이 약화되고 의리 명분만 강조합니다. 보수적으로 바뀐 거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절대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은 송시열입니다. 노론의 송시열. 주자 경전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죠. 주위에 사설을 강조합니다.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이걸 강조하고요. 보수적이고 그다음 대리, 대명, 의리론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대명 의리론이니까 반청이겠네요. 반청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위정척사로 발전하겠죠. 성리학의 상대화, 성리학의 비판, 그렇죠. 남인, 소론이 주도합니다. 성리학 비판, 성리학 상대화는요. 윤유하고 박세당이 있는데 윤유는요 남인입니다.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강조합니다. 제자백과 원시육경, 주용주의 독서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 암기팁 있죠? 제육중독, 제자백과, 원시육경, 주용주의, 그 다음 독서기. 그래서 제육중독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세당 소론이죠. 소론입니다. 양명학,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학설을 비판합니다. 사변록을 쓰죠. 독자적 견해를 주장합니다. 주자학풍을 비판하고요. 색경은 농서입니다. 여러분 양잠법은 여러분 그 누에꽃이 키우는 겁니다. 비단 만들기 위해서 뽕나무 재배하는 거 있겠네요. 그러면 박세당의 책은 사변록과 색경입니다. 그래서 제 인강 버전하고 현강 버전이 따로 있는데 현강 버전은 19금이라 제가 할 수 없고요. 그건 나중에 현강에 들으시면 됩니다. 인강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센 아저씨가 사색되었다. 그쵸? 사색되었네요. 박세당, 센 아저씨, 사변록, 색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육중독, 센 아저씨가 사색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 심화에 송시열, 윤유, 박세당 있죠? 3명 꼭 보셔야 합니다. 송시열은 여러분 노론, 서인 강경파로 효종 때 북벌 주장하고요. 현종 때 예송, 그다음 숙종 때 기상욱 때 사형 먹고 죽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어요. 왕도 3명입니다. 효종, 현종, 숙종.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리학 논쟁 보도록 하죠. 이기 논쟁이 있어요. 사단 칠정 논쟁이 있었죠. 이왕하고 기대승하고 싸웠습니다.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이왕학파하고 서인학파가 싸우죠. 아니, 이왕학파하고 이학파가 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랑 논쟁이 있습니다. 이기 논쟁 다음이에요. 호랑 논쟁은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이거는 노론 간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노론 간의 논쟁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라고. 아니에요.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은 뭐 이기 논쟁 아니면 예속 논쟁으로 봐야 합니다. 호랑 논쟁은 노론 간의 논쟁이다. 호, 금강을 뜻하죠. 충청도. 낙은 낙양, 중국 수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중국 수도니까 우리나라 수도로 하면 서울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애들하고 서울 애들하고 싸운 겁니다. 중심 인물은 한원진, 윤봉구, 그 다음 낙노는 서울 쪽은 이간, 김찬엽, 이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한 게 중요하죠. 호로는 인물성 이론을, 그쵸? 조선과 청은 성격이 다르다. 낙노는 인물성 동론, 조선과 청은 성격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 호로는 배우지 말자. 청나라 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배울 필요 없다. 낙노는
발전됐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쪽이 더 보수적이란 걸 알 수 있네요. 호론이 더 보수적입니다. 개승 그래서 나중에 북벌 그다음 위정척사로 갔고요. 그다음 낙노는 북학 개합하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계승한 사람으로서는 송시열, 권상아, 호론, 낙노는 이제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팁 호이 낙동 꼭 기억하세요. 호이 낙동 수업 시간 기억나죠? 호이 낙동 호이 낙동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반청숙명, 만동묘, 대보단 있습니다. 만동묘는 송시열이, 그다음 대보단은 숙종 때 창덕궁에서. 둘 다 명나라 신종 제사입니다. 중요한 거 둘 다 숙종 때입니다. 명나라 황제 제사 지는 거 숙종 때 만들어졌다. 존주이편 정조 때 순면 반청 사상을 총정리한 겁니다. 소로는 성원 사상을 계승했죠. 양명학과 노장 사상 수용하고요. 성리학 이에 탄력적 성을 보이고 박세당입니다. 여러분 이 소론하고 노론하고 비교하는 것도 잘 나오니까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양명학 중국 왕양명의 학문을 수용한 거죠. 실천적 유학입니다. 수용 중종 때 서경덕이 이제 서경덕 학파가 이걸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정승록 있죠? 왕양명의 어록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왕이 비판해요. 이게 이왕이 비판합니다. 정승록변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2단으로 배척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단으로 배척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전파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왕실 종친과 소론 계열에서 이걸 수용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주류 학문입니다. 주류였던 이왕이 비판하니까 이게 주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류가 됩니다. 비주류가. 사상,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 천민설이 있습니다. 심증리, 인간 마음이 이다. 지행합일, 배움과 행동을 같이 해라. 치양지, 삶을 끝까지 시행해라. 천민설, 백성과 친해야 한다. 성리학과 완전 반대예요. 성리학은 성증리야. 그리고 선지후행, 제일 중요한 선지후행. 먼저 알고 수행하라는데 여긴 지행합일입니다. 그 다음 경물치지입니다. 실천적 유학이죠. 뭐가? 양명학이. 그러니까 성리학의 그 보수적인 걸 비판하고 이제 실천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발전, 그쵸? 발전 보면 채명길이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정제두로 갑니다. 정제두가 이제 강화학파를 형성하죠. 강화도에서 이걸 학파를 만듭니다. 이광사, 이근익으로 발전하고요. 나중에 일제시대 때 박은식, 정인보로까지 이제 영향을 줍니다. 정제두 제자 들이 주로 이제 양명학을 했는데요. 불우한 종친 또는 제야, 소론 집안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인척 중심으로 가학 형태로 계승해요. 대표적인 게 이광사와 이근익이죠. 이광사가 아빠고 이근익의 아들입니다. 이광사 그 유명한 동국진체, 이근익이 연려실기술. 꼭 기억하세요. 2명 중요합니다. 강화학파 특징은 양반제 폐지 주장했고요. 정제두입니다. 일반민을 도덕 실체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집안 후손과 그 다음 인척 중심 가학 형태로 계승하죠. 주로 소론이 이걸 이어받습니다. 정제두 저서는 하곡집, 존원, 변택의 전승록변, 만물일체설, 학변이 있습니다. 하존변만 학. 다시 하존변만 학. 꼭 기억하세요. 하존변만 학.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학. 실학은요, 17세기, 18세기 사회 모순 해결책 강구하는 과정에서 대두됐습니다. 실사구시, 실용적이죠? 개혁적이고요. 배경 보면 성리학의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했죠? 그래서 사회 모순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고증학과 그 다음 서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학이 영향을 받았어요. 선구자 보도록 하죠. 이게 실학할 때 내가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2, 3, 4 기억나죠? 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 기억나요? 2, 3, 4 선구자 2명 그 다음 중농 3명 중상 4명 총 9명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 9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2명 이수강 지복유설 최초의 백과사전 천주시리 소개했죠. 한백겸 동국지리지 역사지리죠. 고구려 발상지 고증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팁이 수지 한동입니다. 수지 한동 다시 수지 한동. 오케이. 그다음 발전 농업 중심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 개혁론. 그다음 국학연구죠. 오케이. 한계 몰락한 지식인의 개혁론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가정책에는 미반영됐습니다. 오케이. 기타, 허균, 유몽인, 허목
그 다음 김육이 있습니다. 요새 제가 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 중에서 허균, 유몽인, 허목, 김육 중에 빨리 얘기해봐요. 김육이죠. 김육. 효종 때 시연역과 대동법 확대 실시했습니다. 화폐 유통 주장했고요. 김육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균도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호민 혁명이고 홍길동전 서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죠. 등용하자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목의 동사 있습니다. 여러분, 허목의 동사. 이종의 동사, 허목의 동사. 동사 두 개예요. 그 다음 실학발전 보도록 하죠. 18세기 전후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국학으로 확산됩니다. 중농은 경세치용, 암기TV 농경으로 암기하고 있죠. 중농의 농, 경세치용의 경, 농경. 중상학파는 상용, 그쵸. 상용, 중상의 상, 이용후생의 용, 상용.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출신 지역 보면요. 중농학파는 남인이고 농촌 선비입니다. 근기 남인이에요. 서울 근처 남인들입니다. 주장한 건 토지개혁.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중농학파는 토지개혁 나와야 합니다. 자영능 육성. 화폐 사용에 부정적이었어요. 이익은 분배 강조합니다. 유교적 이상사회를 주장하죠. 지향합니다. 중상은 서인입니다. 노론, 도시인이에요. 영농기술 개발과 상업적 농업, 상공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 토지제도 개혁, 토지 생산성 강조, 그 다음 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근대적 상공업 발전을 주장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현실사회 비판, 그리고 사회개혁 주장합니다. 국가정책이 미반영됐어요. 학문 차원에 그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농은 여러분 무조건 토지개혁이 들어가야 고 중상은 상공업 중시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중농은 토지개혁, 중상은 상공업 중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조금 지친 분은 여기서 정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 아주 중요한 실학 이제 내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지하실 분 지금 정지하세요. 정지. 됐죠? 네, 됐습니다. 좀 쉬고 왔죠, 여러분? 저는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있으니까. 농업중심 개혁사상, 중농학파, 경세치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3명이에요. 아까 2 했잖아. 이제 3, 그 다음 4 해야 하는데 여기가 3입니다. 유형원부터 가도록 하죠. 호, 반개예요. 17세기 후반, 북인입니다. 인조, 효종, 현종 때 살았어요. 반개수록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호가 반개거든요. 그 다음 동국 여지지 7급에 한번 나왔습니다. 효종 때 전국 지리지 저술했죠. 근데 중요한 건 반개수록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중농실학의 선구자입니다. 균전론 주장하죠.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입니다. 자영능 육성, 병농일치, 산농일치 교육제도입니다. 공전제, 오케이. 그 다음 사회개혁, 양반 문벌, 과거, 노비 모순 비판하죠. 결부제 폐지하고요. 경무법 실시입니다. 그리고 노비 세습제 철폐를 주장합니다. 과전제 주장하고요. 호부와 역을 토지에 일갈 부과하자.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적서차별. 그 다음 양천 구별, 문음, 노비 인정, 신분 인정이죠. 그러니까 유형원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한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시대적 한계라고 보는데 신분차별 인정했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암기 팁으로 조지면 됩니다. 무넣은 반개탕을 신분에 따라 균등히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무넣은 반개탕을 신분에 따라 균등히 나누어 먹는다. 경무법, 반개수록, 신분제 인정, 균전돈. 꼭 기억하셔야 돼. 무넣은 반개탕을 신분에 따라 균등히 나누어 먹는다.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익 가도록 하죠. 이익의 호는요, 성호입니다. 저기 안산에 살았어요. 18세기 전반 남인 성호학파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 호가 성호죠. 한전론 영업전입니다. 여러분 매매 금지하고 한선 제한하죠. 이외 토지는 매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전 나오면 무조건 이익이야. 다시 한번 영업전 나오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사료 보면 압니다. 무조건 영업전 나오면 이익밖에 없어요. 이거 사료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육존론 나라를 좀먹는 6가지가 있다. 문벌, 노비, 과거, 사치, 미신, 사치 미신 같이 봅니다. 승려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팀은 문노가 3위 승계,
문벌, 노비, 과거,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 문노가, 삼위승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노가, 삼위승계, 사창제 그리고 패전론 주장합니다. 화폐 부정적이야. 그건 박지원은 반대로 화폐 긍정적이었습니다. 용전론이에요. 박지원하고 이익하고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당론, 양반수가 너무 많다. 특권을 제한을 주장하죠. 선비들도 농사를 지으며 생리를 가질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백과사전은요, 성호사설입니다. 성호사설, 이 사람 호가 들어갔네요. 성호사설.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암기팀은 천만인, 경시. 다시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구성되어 있죠. 천만인, 경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화학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파, 수제자가 안정복입니다. 우리 역사책 쓴 사람이죠. 동사관목, 열조통기, 천주교 비판합니다. 이 사람. 자파는 이벽, 이가완, 정약용입니다. 이건 천주교를 인정하죠. 새에 따른 양육강식 논리, 시세를 강조합니다. 과거 실시를 간격을 늘리자. 5년마다 보고 1년에 한 과목씩 치자. 그리고 청거권을 이제 부정하죠. 왕권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시세, 행불행, 시비순으로 봅니다. 그래 도덕적 중심사관을 비판합니다. 다시 시세, 행불행, 시비 나오면 무조건 이익이다. 과구록도 썼어요. 과구록.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는 책이죠. 한전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암기팁은 여러분 성곽에서 영업존 한점패한다. 다시 성곽에서 영업존 한점패한다. 성곽에서 영업존 한점패한다. 꼭 기억하세요. 들어갈게요. 성호사설, 과구록, 성곽에서 영업, 영업전, 좀, 육좀론, 한점패, 한전론, 패전론. 오케이. 성곽에서 영업좀 한점패한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언제나 베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시는 분 정약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약용. 저에게 3근계를 줬죠. 여러분 3근계 제 수업 들으면 사람 다 알 겁니다. 저한테 3근계 줬고 근검 2글자를 줬죠. 근검 2글자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오케이. 저도 그 두려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들어가죠. 호가 다산입니다. 여유당.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총서를 여유당 전서라고 합니다. 18세기 후반 실학을 집대성했어요. 18년 동안 유배 가서 여유당 전서를 썼는데 총 500권입니다. 토지개혁론, 여전론, 일려, 여장, 사료에 일려, 여장 나오면 무조건 정약용입니다. 여전론, 정전론, 국가의 토지 처분권을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그거죠. 정치에도 백성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개혁을 강조했죠. 탕론, 원목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강조했어요. 거중기, 화성거설하죠. 한강 주교 배달이 상공 발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기해론도 있었죠, 여러분. 기해론도 있었고요. 그다음 성기호설도 있었습니다. 저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서는요, 총 10권만 보면 됩니다. 총 500권인데 시험 문제 10권 나오고요. 내가 이거 암기할 때 3부작, 3논, 기타 3개, 총서 하나, 333, 1로 암기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3부작, 1표 2서입니다. 경세유표, 목림신서, 흠음신서. 3논은요, 전론, 탕론, 원목. 그렇죠. 그리고 기타는 기해론, 아방강역고, 마가획통, 총서는 여유당전서. 오케이. 근데 이거 그냥 암기 팁으로 암기하시면 경전을 읽다 목이 아파 흥거리다 원탄계에 약을 달아 여유롭게 막 먹었다. 경전을 읽다 경세유표 전론 목 원목 흠음신서 원목 탕론 기해론 그다음 여유당전서 마가획통 아방강역고. 그래서 경전 읽다 목이 아파 흥거리다 원탄계에 약을 달아 여유롭게 먹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책 이름만 암기하면 망합니다. 내용도 알아야 돼요. 여유당전서 총서 정인보가 나중에 1934년 때 간행했다. 목림신서 지방간이 해야 할 일. 경세유표 경이니까 중앙정치개혁. 흠음신서 형옥에 관련 법률서입니다. 형법이에요, 형법. 그 다음 전론, 여전론, 탕론, 민본적 왕도정치, 원목, 지방간이 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기해론, 과학기술,
마가획동, 홍역연구, 최초의 종두법 주장, 아방강역고, 역사지리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책 내용까지 꼭 봐야 돼요. 시험이 나옵니다. 정리학용 정말 중요해요. 기타, 전환서, 화폐, 만드는 기구 만들자. 광업 운영 개선해야 한다. 이용감, 과학기술 발달시켜야 한다. 성기호설, 기호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 외에도 상업세, 징수, 조선 팔도를 12개 성으로 개편하자고 합니다. 조선 팔도로 몇 개 성? 12개 성. 이건 최신 필로에만 있고 옛날 필로는 없습니다. 조선 팔도를 12개 선으로 개편하자. 팔도를 12개 성으로 개편하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중농 됐고요. 이제 우리 중상으로 가야 합니다. 중상은 4명입니다. 이용우생 합하죠. 유수원 암기팁. 수원에서 웃어요. 웃어요. 웃어봐요. 수원에서 웃어요. 암기팁 기억나죠? 농합 18세기 전반 영조 소론입니다. 중상실학의 선구자예요. 우서를 줬어요. 그리고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을 강조하고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전문화 강조합니다. 이 산업공상 때문에 나중에 유형을 하고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잘 나온 게 이겁니다. 대상인의 상업적 기여를 강조하고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한 규모 강조를 합니다. 요거 유수원 요새 대상인의 기여 이거 강조한다는 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홍대영 진짜 시험이 잘 나오죠 여러분? 호가 담원입니다. 노론 명문가예요. 서울 아닙니다. 명문가야. 서울은 박제가밖에 없어. 그 다음 저서는 이마경륜, 의산문답, 담원서, 주해수용, 연기. 오케이. 그래서 암기팁은 단임주의연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근데 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라고 했죠. 단임주의연. 담원서, 문집, 이마경륜, 균전론, 단임, 주해수용, 수학책, 의산문답, 의사문답이 제일 중요해. 딴 거 몰라도 돼. 의사문답 무조건 알아야 돼. 허자와 실용의 문답입니다. 지전설, 무한우주론이 나와요. 그리고 역의춘추론도 나옵니다. 의사문답 꼭 기억하세요. 허자와 실용의 대화. 균전제, 기술혁신, 문벌폐지, 성리학 극복이 부국강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대용은. 그리고 요즘 잘 나온 게 이제 역의춘추론 잘 나오죠. 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합니다. 이외에 이제 지전설, 무한우주론, 혼천이 그렇죠. 이런 걸 강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홍대용 암기팁은 단임주의 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책 이름만 암기하면 망해요. 책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다. 단임주의 연. 오케이. 그 다음 박지원 호영암 농업 생산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서는 열하일기 청나라 여행기죠. 유명하죠. 한민명 전이 한전론 주장합니다. 토지 상한선 완전 이익하고 다르죠. 이익은 하한선인데 박지원은 상한선이다. 관홍소초 영농반법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상업적 농업 장려하죠. 방경각 외전 한문소설입니다. 양반전 민홍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 진흥 강조하고요. 술의 선박 이용을 주장합니다. 화폐 유통 필요성을 강조하죠. 용전론이에요. 이익의 패전론은 완전 틀립니다. 용전론이에요. 양반 문벌의 비생산성을 비판합니다.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을 통해서 비판하죠.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한다. 오케이. 그 다음이 박제가입니다. 호는 초종이고 서울 출신 서울입니다. 이 사람 서울이에요. 북학이 저술합니다. 마가의통, 부록, 종두방서도 정리하고 같이 쓰죠. 상공업 진흥, 청과 통상 강화, 절약보다 소비 강조합니다. 샘과 우물을 비유하죠. 우물, 샘 다 써야 한다. 써야지 물이 나온다. 절약만 하면 망한다. 소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수레 선박 이용 강조하고요. 벽돌 이용을 또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그럴까요? 수레선박 벽돌 이 사람 중국을 갔다 왔어. 중국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4번 갔다 왔어요. 몽고어와 중국어 여진어하고 중국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조 때 이렇게 이쁨 받으니까 순조 때 쫓겨나요. 쫓겨나서 유배지에 죽습니다. 근데 박제가는 이제 규장각 검서관 출신 후 서울입니다. 규장각 검서관 출신이에요. 서울이고 대형 선박 건조, 국제무역 강조, 봉건적 신분 타파와 서양 선교사 초빙에서 과학기술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박제가 암기팁은 박샘북이죠. 박샘북. 박제가 샘, 우물, 북학이 박샘북. 박지원의 암기팁은 안 했네. 과한열입니다. 과한열. 관홍소초 한민명 전이 열하일기. 오케이. 홍대원 했죠? 단임주의 연. 이렇게 암기팁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암기팁만 암기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암기팁만 암기했는데 성적 안 나왔다고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던데
제가 언제 암기팁만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암기팁에다가 내용, 살을 꼭 붙여야 돼요. 그리고 문제 푸셔야 하고. 알겠죠? 문제 무조건 5회독 이상 돌려야지 합격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꼭 암기팁에 살 붙이고 문제 풀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이제 46강 근태문화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